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독일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아빠가 기차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 인포메이션에 가시면서 저더러는 짐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때 한 무리의 한국 배낭 여행객들이 다가왔어요. 남자 대학생 3명이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휴학을 하고 같이 여행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제가 큼직한 여행 가방 2개를 지키고 있으니 눈길을 끌었나 봐요. 저는 입시 마치고 아빠와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대학생들이 자기들은 2달째 여행 중인데 아빠와 단둘이 여행하는 딸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더군요. 왠지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빠와 함께 다닌 도시와 미술관들에 대해 얘기했더니 대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미술관 안 다녀. 다 비슷비슷하잖아. 아, 어린 천사들 궁둥이는 이제 그만. 키득대며 웃어들 대는데 좀 한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키가 제일 작은 대학생 하나가 미술관 안 가고도 얼마나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숙박비가 저렴한 유스 호스텔에서 다른 나라의 여행자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기차역 벤치에서 밤새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알프스에서 은하수를 보기도 하고 그리스로 향하는 페리 갑판 위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아드리아해 위로 떠오르는 아침해를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환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여행 계획도 물어보고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어느 대학의 누구누구 교수라고 소개를 하자 대학생들이 꾸벅 절을 했어요. 아빠는 그들에게 여행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를 물으신 다음 건강히 여행 잘하라고 다정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런데 대학생들과 헤어진 뒤로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중이었어. 아빠는 여행 중인 젊은 여성이 처할 수 있는 무서운 위험에 대해, 요즘 대학생들의 한심함에 대해, 보호자인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자신의 위신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에 대해 언성을 전혀 높이지 않은 채 다소 음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죄송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저는 아빠께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어딘가 늘 불편해 보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부렸고 저는 또 그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3주차가 되자 여행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뉴저지에 있을 때 낮에 할 일도 없고 해서 현정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어요. 왜 그런데 가면 레벨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그거 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 눈만 내놓고 몸 전체를 가린 무슬림 여성이 남편과 같이 들어왔어요. 복장으로 짐작하건대 굉장히 엄격한 이슬람 국가 출신인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먼저 유학을 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서 영어가 유창한 편이었지만 아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레벨 테스트가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남자였거든요. 선생이 영어로 간단한 질문, 예를 들면 어디에서 왔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남편이 대신 제 아내는 파키스탄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내의 레벨을 측정해야 되는데 남편이 대답을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선생이 여러 차례 부인이 직접 대답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나의 아내는 율법에 따라 외간 남자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전해주겠다. 남편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 불편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역시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아빠와의 유럽 여행이 떠올랐어요. 저만 아니었다면 아빠도 자유로웠겠죠. 어쩌면 가끔은 딸과 여행 온 것을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 무슬림 남편 역시 아내만 없었더라면 나름 개방적인 유학생인 척하고 살았을 거예요. 딸이나 아내를 보호하는 근엄한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무도한 압제자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니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여행 이후부터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를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아빠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일단 저부터 찾았어요. 아빠한테 말 좀 해줄래? 아빠 언제 오신다니? 아빠가 오늘 왜 저러시니? 점점 저는 아빠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아빠가 화를 내면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빠와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외식을 했고 이젠 가족들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자 좋아하니? 대학 신입생 시절 한 선배 언니가 이렇게 물었던 일이 있어요. 누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거절하고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통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니요, 저 남자 좋아해요 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양 과목을 같이 듣는 다른 과 남자였는데 동아리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언니한테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수업 시간마다 저를 힐끔거리는 그 남자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보다 2살 위였고 밝은 성격에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와 저의 특별한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늘 저녁 시간 전에는 귀가하려고 했고 그때마다 그 이유가 아빠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아버님이 되게 엄하신가 봐? 그의 말이 아빠에 대한 모욕처럼 들렸어요. 저는 발끈했어요. 엄한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귀가 시간이 콸 같아? 가족 전통이에요. 같이 저녁을 먹고 둘러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사실 그건 오래전에 중단된 의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그랬죠. 이후로는 다른 가족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저녁을 따로 차려 먹고는 안방에 들어가 TV를 보았고 다른 형제들은 밥만 먹고는 자기 방에 처박혔죠. 바퀴벌레 가족이구나. 아빠가 오면 다 자기 방으로 재빨리 숨어버리는. 언젠가 아빠가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 먹고 차를 마시는 의식은 그래서 아빠와 저만 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혹시 집안이 무슨 종교 믿니? 가족이 같이 저녁 먹고 차 마시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다른 가정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식구가 같이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주말의 일정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리 정해놓은 전시를 보러 가거나 시네마테크에서 예술 영화를 보거나 새로 오픈한 식당에 가서 브런치를 먹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와 다니던 식당들에 비하면 남자와 가게 되는 곳은 늘 수준 미달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요. 중산층 집안의 대학생 남자가 용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들큰한 조미료 맛 말고는 아무 맛도 없는 음식들. 가짜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피자 같은 것을 먹는 거죠. 한 번은 테마파크에 놀러 갔는데 유치하기만 할 뿐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너구리 복장을 한 알바생들이 재롱을 떠는 유럽풍 거리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것은 10살 이전에 해야 할 일 같았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건늙어버린 걸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재미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교정에서 걷고 있는 걸 봤어요. 남자는 순순히 인정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그럼 헤어져야겠네. 제 말에 남자가 웃더군요. 언제 사귄 적은 있었니?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고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로 전 좀 아팠어요. 몸과 마음이 다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던 남자고 그와 있었던 시간들이 인상적이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어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제게 호감을 느끼는 남자와 만나고 그 남자가 절 이상해하고 저는 그 남자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헤어지고 저는 다시 아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는 제 연애사를 대충은 알고 있었고 제가 남자들과 멀어질 때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라고 말해주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어요. 점점 더 한심한 남자들과만 엮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40이 되었고요. 40을 넘기자 아예 다가오는 이도 없었고 때로 저는 일말의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어요. 주변에서 남자를 만나보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